안녕하세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는 어그리 히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여론조사와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여론조사가 왜곡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낮은 응답률의 여론조사와 명태균 사건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그 구조적 문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공표가 반가운 보수 언론. 국내 대표적인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는 최근 1월 3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 매체들은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마치 국민들이 정권 교체보다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여론으로 바뀌고 있다는 뉴스들을 마구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에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선호도가 정권 교체 선호도를 역전했다는 발표에 대다수 국민들은 눈을 의심하며 의아해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당연한 의심이 생기실 겁니다. 먼저 명태균 사태를 통해 국내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다.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방법은 먼저 응답자 샘플 자체를 조작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까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허위 응답자 샘플을 만들고 원하는 결과만큼 응답 결과를 조작하면 됩니다.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맞춰고 여성하고 네. 그 맞춰갖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응답안에 더 결수 올려갖고 네네. 예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두 번째 방법은 사전 여론 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성향을 파악한 후 실제 여론 조사 결과를 조작합니다. 여론 조사 시 중복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응답률이 떨어진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예? 상대 지지한테 전화하자. 아니 우리가 뭐 여론 조사하는데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 안 됩니까? 그 당에서 그날 다 조사한 거 있어요. 우리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조사하면 뭔데? 아니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돼요? 이런 수법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한국은 현행법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없고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구조적 맹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명태균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홍준표보다 윤석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도록 조작합니다. 심지어 명태균의 9개 여론조사에서 8개가 조작된 것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명태균은 쉽게 대한민국을 속이고 농락할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 만드는 것조차 가능하다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풍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자괴감마저 일으킵니다. 10년 동안 놀고 있는 오세훈이 전직 국회의원, 현역 시의원 한 명 없었는데 캠프에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을 15일을 속였어요. 모든 정치인, 모든 언론인, 하여튼 뭐 다 국민들을 15일 동안 딱 속였죠. 대통령 만들기 별거 아니에요. 제일 쉬워요. 그런데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과 다르게 국내에서 공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국내 여론조사 응답자 수는 비용 문제로 인해 대부분 짜맞춘 듯 1000명 내외입니다. 이것은 2%도 아닌 0.002% 샘플 응답자가 5천만 국민의 여론을 대표한다는 황당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인구 대비 연령, 성별, 지역 등에 맞춰 응답자의 가중치 값을 곱해서 나온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심지어 여론조사 응답률조차 의미가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국내 ARS 여론조사 응답률은 겨우 2에서 4% 수준으로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는 7%기야 응답률 여론조사는 공표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정치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불리는 소수의 강성 지지층이 벌이는 댓글 조작과 크게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얼미터가 공표한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와 지지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나마 응답률이 조금 더 높은 여론조사마저 황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리얼미터 응답률을 살펴보면 1월 1주차 4.9%, 2주차 5.7%, 3주차 7.8%로 응답률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선호도는 34.8%, 42.2%, 48.6%로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주 사이에 갑작스러운 13.8%의 급증가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1월 1주차, 3주차 사이는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윤석열이 거부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극우 보수단체가 인간방패를 자처하며 극우 보수 세력은 탄핵 무효, 체포 반대를 외치며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고 황당해서 제가 직접 간단한 수학 공식과 엑셀만으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리얼미터와 비슷하게 응답자 수 1000명에게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20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 기준으로 직접 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윤석열 투표자 30%가 응답에 불참하는 경우 34.0%, 15%가 불참하는 경우 41.3%입니다. 참고로 윤석열의 투표자가 모두 참여하면 대선 득표율과 동일한 48.6%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1주차, 2주차, 3주차의 결과는 어떨까요? 34.8%, 42.2%, 48.6%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게 시뮬레이션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가 유사하다는 것에 경악을 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34.0%, 41.3%, 48.6%이고 리얼미터 결과 34.8%, 42.2%, 48.6%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대선 득표율과 똑같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저는 통계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간단한 수학과 엑셀만 썼을 뿐입니다. 결국 여론조사의 결과는 얼마나 강성 지지자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어차피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나요? 응답률 4.9%에서 7.8%로 단기간 59%가 급증했다는 것은 어느 세력의 의도적 개입이 아닌 우연의 결과일까요? 리얼미터는 총 통화 시도수가 1차 2570명, 3차 12,877명으로 1차에 비해 37% 총 통화수가 감소했는데 응답률은 반대로 59%가 증가합니다. 리얼미터는 12월 4주차부터 갑자기 차기 대선 집권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위해 동일 질문 정당 지지도를 비상계엄 전후 11월부터 1월까지 분석해보면 우리는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전에는 일반적인 응답률 3% 정도인데 비상계엄 이후 응답률이 증가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 떨어집니다. 그런데 1월을 지나면서 응답률이 급증가하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비상계엄 전 11월 4주차 대비 1월 3주차 총통화수는 34.3% 감소하고 응답률은 192.3% 급증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은 무엇일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는 세력의 의도적 개입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거기에 가중치 값이 곱해지면 훨씬 더 결과가 왜곡됩니다. 전문 여론조사 업체가 과연 그것을 모르고 공표한 걸까요? 우리는 왜곡된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몰아갔던 명태균의 전형적인 여론조작 수법을 통해 그러한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의 한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비판을 쏟아대던 보수 언론 매체들은 앞다퉈서 국민 여론이 엄청나게 급변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우 보수 세력은 서부지법 집단 난동을 부렸습니다. 법치를 철저하게 무너뜨린 이 사건에 대해 보수 언론은 어떤 입장일까요? 서부지법 집단 난동을 일으킨 극우 세력의 황당한 주장과 여론 조작에 힘을 실어주고 든든하게 후원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론조사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잘못 사용되면 오히려 우리의 의견이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여론조사를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구조적인 개선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